자, 여기 공통보감은 논목부터 시작을 하죠. 목부터 시작하는데 오행론은 없어요. 오행론은 없는데 어차피 천간 목과 저기 간목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을 지지 12개의 지지에다가 대비를 하는데 결국은 천간에도 그 목화 토금수 이렇게 오행이 있기 때문에 오행론을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에 이제 각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궁통보감 원문에는 없지만 이 설화고가 평주한 그 조화 원약에는 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행론은 이 김우정 석사학위 논문과 그리고 김낙범 선생님의 그 궁통보감이라는 책, 그리고 아래와 같은 여러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로 우리가 궁통보감을 하기 전에 오행의 기본적인 거를 한번 보고 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넣은 거니까 보면 가볍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추석처처럼 여기에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인데 그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근데 이런 것을 한번 해석될 수 있는 법이까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냥 사전을 찾아가면서 바로바로 한 번씩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책의 출처가 명확하다면 그 책을 찾아보고 하겠지만 출처가 밝혀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오행론 처음에 오행 총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총론. 오행 총론을 보시면,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는 이제 불안정명사 뭐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본래 어디에 있다. 요 같은 말은 하고 같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불궁자야라. 불궁이라는 것은 궁자가 달 궁자잖아요. 담이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담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담이 없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과 땅, 이 땅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운행한다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운행이 담이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운행되는 성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본래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끝없이 운행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고 그러한 까닭으로 그 말이죠. 그러한 까닭으로 위 일컫는다. 뭐라고? 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운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오행의 행자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단일행자잖아요. 단일행자 한자로 뜻을 풀면 그래서 오행이 다닌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어쨌든 오행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운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자를 넣은 것이다. 5가지의 움직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 검정글씨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인권 강사 박예숙의 사주 이야기라는 이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출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궁통보감 오행론을 이야기하면서 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해석을 어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출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막히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명리를 연구하는데
수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니까 가장 먼저 그 말이죠. 우선적으로 수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명 뭐죠? 밝혀야 한다 그 말이죠. 명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모름지기 가장 먼저 모름지기 오행지위 하물 오행이 어떠한 물건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오행의 성질이 오행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오행의 그러한 하물 오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 지기우야라. 춘하추동의 기우이다. 춘하추동의 기우는 뭐죠? 결국은 그 날씨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온화하고 덥고 그다음에 서늘하고 춥고 이러한 기후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다 그 말이죠. 유행 흘러다니는 거죠. 흐를 유자에 다닐 행자니까 흘러다닙니다. 어디에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서 흘러다닙니다. 누가? 오행이. 그렇죠. 그리고 순환해요. 순환이 부단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순환한다. 앞에서 뭐가 나왔었죠? 불궁이란 말 나왔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다닌다. 이것만 보면 뭐죠? 앞에 거를 어디 누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모를 뿐인 건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고이지행이라. 그래서 그러함으로 일컫는다. 행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재관식인 등 팔신명칭. 재관식 자, 재성, 관성, 식신, 인성 이러한 이 네 개가 각각 두 개씩 있죠. 그래서 뭐다? 팔신이 되죠. 팔신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 옛날 사람들이 담강계령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강계령이 뭔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멜담 별이강자 손에들설 색일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색일계 건일령.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별이를 메어서 이 영을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또 그래서 중국말을 찾아보니까 담강이 뭐냐면 주역을 맡다, 주요 역할을 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계령은 강령을 내걸다, 요점을 집어서 말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연결하면 그냥 요점을 파가다 그런 의미를 같아요. 그랬죠? 별이를 메어서 거느리는 것을 새긴다. 직역하면 그런 것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굳이 간단하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점을 파가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담강계령 그럼 요점을 파가요. 그러고서 이 시초학 학자들에게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점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라 초학이죠. 초학 처음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게 뭐 초학자들에게 명리 초학자들에게는 오행이 뭐고 뭐 이 팔신명칭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그 핵심을 파악을 해서 보여준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소위 그러함으로 변어 논휴구야라. 그래서 변어 논 휴구야라. 휴구는 뭐죠? 실유자의 떼구자죠. 허물구자죠. 그래서 이 쉬고 허물을 논하는 데 있어서 논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까닭으로 이 휴구를 논한다. 이게 특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휴구를 논하는 데 있다. 그러함으로 가령 먼저 생극을 오행의 생극을 먼저 논하는데 가령 생극을 논할 때 오행의 각류 소위 각해 오행에게는 각각의 소위 마땅한 바가 있다. 그런데 성질이 부동 일차 같지가 않고 미가계론 계략적으로 논할 수가 없고 언재관식인 자 재성 관성 식신 인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여 뭐뭐만 못하다
언오행지 위변이라. 경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것만 못한다. 오행 재관인식을 말하는 것은 이 오행의 오행의 그든 이거는 그 다른 어떤 변화의 쓰임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이야기한만 못하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본서 이 책에서는 전론 오로지 논해요. 뭔만 오행만 논하고 불언 팔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사시기후 네 계절의 기후와 그 다음에 고인 옛날 사람들이 대지 있게 괴로서 대신한 것들 명왈 이름하여 이르기를 괴기는 이제 그 뭐죠? 그 주역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죠. 지 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기 이 오행생극으로서 이제 그 취급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대 와서 이제 우리 주역 제약사에 보면은 한대 오면은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이런 그 괴기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행의 생극으로도 논했다. 이제 주역괴를 이제 오행의 생극으로 이제 논하였다. 그 시대가 언제다? 한대에 이르러서 그랬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겠죠. 그리고 임비관귀. 자, 임비관귀 등의 명칭은 자세하게는 자평수원에서 보하고 괴기, 기후, 방위, 자, 괴기가 기후나 방위와 합하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이제 오행을 논하고 또한 마땅히 회기 그 뜻을 모으는 데 있다.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처가 불분명해서 찾아봐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정도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이게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면 되겠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결국은 이거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성질이 본디 천지간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을 쓴 이유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북방은 수잖아요. 그렇죠? 수. 북방의 음극이 생한. 북방 쪽에 음한 그 강한 그 기운이 뭐죠? 차가움을 생하고 한생수 차가움은 수를 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방의 수는 차가움이고 수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이거는 북과 같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반대로 남은 뭐죠? 남방은 이제 그 음이고 남방은 양이고 그 다음에 열이고 화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북방은 뭐죠? 자는 뭐죠? 이렇게 할까요? 자는 뭐였죠? 수였죠. 그 다음에 북방이고 그 다음에 음기고 그 다음에 차가움이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남방은 오 쪽은 자오 이건 남방이죠. 남방이고 여기는 남방 양극이에요. 양이 가장 극하고 열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도 되지만 불도 되죠. 불. 그래서 열 그리고 열생화 열은 뭐다? 화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자오묘는 자는 뭐죠? 정북. 오는 정남이에요. 자, 이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동방은 묘죠. 좌오묘는 뭐예요? 전부 왕지예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좌오묘인데 동방의 양산. 양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죠. 양이 점점 흩어지고 그리고 설이생풍. 설하면서 기운을 빼내면서 생풍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은 뭐죠? 바람이 제일 많이 분다고 했죠. 언제?
봄에, 춘에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명리학에서 공부할 때 같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다 이건 이해됩니다. 동방이 동방 쪽에서는 양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그리고 설기되고 그러고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은 풍생목 바람은 나무를 생한다. 그래서 바람이 나무를 생한다. 그 다음에 자오 묘유 서쪽이죠. 서쪽은 자 서방 쪽은 음극이죠. 자 요쪽은 음이고 요쪽은 양이죠. 그래서 요쪽은 음이고 그 다음에 음지 그리고 멈추죠. 자 여기는 자월은 수가 가장 응축될 때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서 서서히 양의 기운이 커지고 자 여름 될 때까지 점점 양의 기운이 커져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 티밥이 튀겨질 때 팡 터뜨린 것처럼 퍼지는 게 오예요. 그리고 5호가 지나면 점점 다시 수렴이 되죠. 그래서 6월 때 되면 이제 이게 열매로 딱딱하게 맺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행에서 그 명리학에서 이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방에는 음의 기운이 멈추면서 그리고 수렴을 해요. 그 열기를 수렴해서 딱딱하게 만들면서 아직은 말랑말랑하지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조 뭐죠? 메마르게 해요. 그래서 가을에는 뭐다? 나뭇잎이 뭐죠? 떨어지고 메마르게 하면서 뭐를 준비해서 차가운 겨울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이제 곡식도 뭐예요? 물기를 말라가면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조다. 뭐죠? 건조하는 거죠. 메마를 조. 그다음에 조는 생금. 조는 금을 생한다. 금은 뭐죠? 일종의 딱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과일도 딱딱해지고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벼도 딱딱해지면서 이제 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중앙은 뭐죠? 토죠. 자, 중앙은 음과 양이 서로 교차한다. 교이. 그래서 생온. 따뜻함을 생하고 온은 온생토. 따뜻한 뭐죠? 화죠. 그래서 화가 목생화.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 거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 다음에 기상,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야, 소위, 상류. 자, 상류는 뭐죠? 유가 별이 유자예요. 그러니까 별이 유자인데 서로 받들어준다, 서로 연결해준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상생은 서로 연결해준다.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제, 서로 제어하는 것이다, 극제하는 것이다 그러죠. 상생은 서로 도와주고 연결해주는 거라면 상극은 서로 극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차지위율은 이것이보다 일컬어서 율은 질서가 있다 또는 뭐가 있다? 도리가 있다, 순서가 있다, 뭐 그런 의미죠. 윤리가 있다. 기억하면 윤리가 있다 그 말이겠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규칙이나 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우리가 명리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정도는 다 봤습니다. 아까 여기 휴구가 그거 같아요. 그 기륭을 말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 또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행으로서 대신한다. 뭐를? 추나추동지 명칭. 추나추동의 명칭을 대신하는 것이다. 즉 오행은 오행으로서 추나추동을 대행하니까 오행은 이꼬르 뭐다? 추나추동이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합 방위도 배합을 해요.
추러 천연 하늘의 그러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북방은 뭐죠? 해자축이죠. 북방 해자축 그리고 해자축은 뭐죠? 동계 겨울이죠. 겨울이다. 자 축은 뭐다? 겨울의 끝자락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동계. 자 남방은 뭐죠? 사움이죠. 다 우리가 알죠. 이걸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방합이라고 하죠. 방합. 사움이다. 남방은 사움이고 하계하라. 여름철을 말하는 것이다. 동방은 뭐죠? 인묘진이죠. 인묘진은 뭐다? 춘령야라. 봄의 계절을 말하는 것이고 서방은 뭐죠? 신유술이죠. 신유술은 추령야라. 가을철에 말한다. 가을철을 말한다. 동계 음한 위수. 동계는 뭐죠? 음이고 차갑고 뭐다. 그래서 수가 된다. 여름은 하계는 뭐죠? 양열이고 화가 된다. 앞에서 했던 말이죠. 춘령은 양화 따뜻하면서 양이 어떻게 돼요? 온화하면서도 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음의 기운이 수의 음의 기운이 가장 농축돼 있다면 여기서 새싹이 나면서 목이 되죠. 퍼지죠. 근데 목이 되면서 더 퍼져요. 제일 많이 퍼지는 게 뭐예요? 이 화에 왔을 때 이때 빵 터지는 거죠.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퍼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양이 화하고 그리고 흩어지면서 설기시키는 거죠. 기운도. 그러면서 목이 된다. 추령은 가을철은 한숙이죠. 차갑고 엄숙한 거죠. 그래서 수렴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 금이 된다. 이거 수렴하면서 뭐가 돼요? 금이 되죠. 토무전이 토는 딱 제자리가 없죠. 토는 여기 끝자락이 다 있어요. 여름 끝자락, 봄의 끝자락. 그래서 겨울의 끝자락이 뭐죠? 해자축이죠. 봄의 끝자락은 뭐죠? 인묘진이죠. 여름의 끝자락은 사오미죠. 그다음에 가을의 끝자락은 신유술이죠. 그래서 축, 진, 미, 술 그렇죠? 그래서 축은 얼어 있는 토, 진은 봄에 물기가 있는 토, 미토는 여름에 바짝 메말라 있는 토, 술은 뭐다? 가을철에 메말라 있는 조토. 그렇죠? 미토와 술토는 조토고 축토와 진토는 습토죠.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습토는 뭐죠? 토생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미토는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없다. 반사해서 튀긴다고 그랬죠. 여름에 그 운동장의 딱빛처럼. 그 다음에 토생금도 잘 안 된다. 이거는 명리학에서 수차례 제가 설명했습니다. 명리학 강의 시간에. 그래서 토는 가운데, 중앙, 그리고 이 사우 이 네 개의 이 기둥에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짝방이죠. 짝방이 좌우묘가 아니라 짝방이. 그다음에 사우자라고 하는 것은 간 이쪽 방향이죠. 간 축 인묘가 되겠죠. 인묘 축인 요 사이 간. 그다음 여기는 뭐죠? 여기 손이죠. 이쪽은 손 진 인묘진 사 이쪽이죠. 진사 오미 여기가 오잖아요. 파란색 쓸까요? 자 이게 뭐죠? 오 묘 여기가 뭐죠? 유죠. 그래서 축 인 진사 묘 진사 오미신 이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곤깨는 뭐죠? 여기가 이거 지워버렸네요. 여기 표가 있네요. 곤깨는 뭐죠? 여기서 말하면 이쪽 방향이에요. 곤깨는 여기는 어머니죠. 곤깨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건깨는 여기죠. 수레 방향. 그래서 즉 사계 교탈지 제하라. 네 개의 계절의 끝자락이 교체되고 벗으면서 벗는 그러한 즈음이다. 경계다 그 말이죠. 춘화지교 봄과 여름의 그 교차됨에 있어서는 목기미진 목의 기운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그렇죠? 화기이지 불의 기운이 이미 돌아온 거죠. 간잡 지기 명지 속토라 그 사이에 잡스러운 기운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한다? 잡기라고 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에 속한다 그 말이죠. 춘하추동 동령 같다는 얘기죠. 이와 같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좀 설명드리면 자
요거 앞에서 했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오, 묘, 유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는 간께, 여기는 곤께, 여기는 손께, 여기는 건께. 자, 이거는 뭐죠? 정남북 정방. 이거는 뭐죠? 사정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뭐죠? 모서리에 있는 걸 우라고 그랬죠. 사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통일연 이논토. 자, 통일하여 연을 토로 논해 보면 오미월 위채왕. 자, 오에서 미 있죠. 사오미 이때가 뭐죠? 가장 왕하죠. 뜨거움으로는. 그리고 역거 중앙지 이하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뜻이다. 순서 상생, 순서로 서로 상생하는데 소위 상유, 서로 받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순환 불이 부단. 그래서 순환이 어떻게 그 순환되는 게 불이 부단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된다는 거죠. 격이 상극. 그다음에 한 칸 뛰면 상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상제, 서로 견제하는 것이 된다. 자, 목, 화, 토, 금, 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한 칸 뛰면 어떻게 돼요?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이런 이야기예요. 격이라는 것은 그 간격을 말하니까 한 칸 뛴 자리는 서로 상극이 된다 그 말이죠. 소위 상제라. 그래서 그러함으로 성극 즉세, 성함이 다하게 되면 뭐다? 쇠약해진다 그 말이죠. 비극, 그렇지 않으면 즉퇴, 커진다 그 말이죠. 무왕불복, 왕복하지도 않고 반복되지도 않고 천지도야라 그 말인가요? 가을왕자죠. 가지도 않고 반복되지도 않고 이게 하늘의 도다. 윤자상야라. 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다. 언유 일정지 정서야라. 일정한 그러한 그 정도의 순서를 말해서 우리가 윤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윤이라고 했다. 그 정도의 이제 이것도 주석의 내용 같아요. 앞에 있던 설명 부분을 누군가가 주석을 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한 거 파란 글씨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하늘과 땅 사이를 수도 없이 끊임없이 다하는 것이다.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행이라고 한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끊임없이 움직인다. 북방의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한 차가움을 생하고 차가움은 물을 만들고 남방은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열을 만들어내고 열은 화를 생하고 동방의 그 양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기운을 막 여기저기 퍼뜨린 거죠. 설기시키고 그러면 생풍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은 생목 나무를 생한다. 서방의 음지 서방의 음의 기운이 멈추어지고 그 다음에 수 거두어들이면서 생조 뭐다 건조함을 생하고 조생금 건조한 금은 검조함은 금을 생한다. 중앙음양교 중앙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교체하는데 생온 따뜻함을 생하고 만들어내고 온생토 따뜻함은 뭐다 토를 생하게 된다. 기상생야라 그것이 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상유 서로 받드는 까닭이다. 기상극야라 그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제 서로 견제하는 것이니 차지위 유륜이라 이것이 바로 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국은 뭐 순서가 있다, 윤리가 있다, 도덕이 있다, 뭐 도리가 있다, 다 그런 말이겠죠.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까만 글씨 때문에 좀 길었는데 까만 글씨는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한번 읽어보고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던 내용을 주석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고전 책도 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료 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